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화창한 오후에 만나게 돼서 저희의 마음도 화창해진 것 같습니다. 네, 전 국민의 과학의 이해를 높이고 과학자들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서 선진 과학 한국의 꿈을 가득 안고 보내드리는 톡톡 과학 콘서트 과학기술 미래를 말하다. 오늘은 인하대학교에서 오늘 게스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저희한테 주신 박수의 10배의 박수와 환호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우주과학 천문학의 정신적인 지주이십니다. 박석재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박사님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가운데로 좀 모시겠습니다. 네, 예, 이쪽으로 오시죠.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인하대에 이렇게 오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네, 제가 사실 인하대 처음 왔어요. 그러시군요. 네. 제가 지금 지도하고 있는 송유근 학생이 바로 여기 출신입니다. 그래요? 네. 꼭 좀 와보고 싶었는데 너무 잘 됐습니다. 예, 제자의 학교를 이렇게 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정말로 저희들이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이고요. 또 유익한 이야기들이 많이 여러분들께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박수를 청해서 먼저 박석재 박사님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가 강연 제목을 해와 달과 별을 말하다로 잡았습니다. 이 해, 달, 별이란 말이 참 좋은 말입니다. 이게 어린이들이 저한테 박사님 하늘에 뭐가 있어요 하고 물어봐도 해, 달, 별이 있단다 그러면 과학적으로 틀린 것도 아니고 아주 그보다 더 좋은 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요, 여러분들께서 뭘 하시든 간에 이 해, 달, 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우리가 친숙하면서도 의외로 모르는 분야가 해, 달, 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군에서 초급 장교만 되더라도 오늘 달이 상현달이니까 오늘 D자 모양의 달이니까 오늘은 달이 자정해진다. 그러니까 새벽에 경계 근무를 더 강화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 달, 별을 항상 보고 사는데 의외로 모르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귀중한 기회에 해, 달, 별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해, 달, 별은 원시인들도 본 거고 오늘 저희도 보고 똑같은 걸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거의 안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옛날 몇천 년 전 원시인들도 원시인들 중에도 아인슈타인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미 몇천 년 전에 오늘날 현대인들이 잘 모르는 황도 12궁 같은 것도 이미 다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 달, 별을 얘기하는 것은 곧 우리 인간 전체를 얘기하는 것과 역사를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달에 토끼 있다는 얘기 수도 없이 들어봤죠. 개수나무 들어봤는데 정작 이 달에 토끼를 못 본 분들이 많아요. 물론 달에 살아있는 토끼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달의 까만 부분을 보시면 이거 한번 보시면 평생 안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 까만 부분을 보시면 여기가 토끼 얼굴이고 이게 토끼 귀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토끼가 이렇게 팔을 뻗어서 이 방아를 찍고 있죠. 예. 자, 됐죠? 이거 한 번 못 보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아이들이 체중 60kg인 사람이 달에 가면 10kg이 된다. 이렇게 숫자를 배움으로써 과학을 접하게 되는데 저는 천문학의 시작은 달에서 토끼를 찾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알게 되면 여러 가지 더 지식이 더 붙어요. 예를 들면 이 달의 얼굴, 토끼의 얼굴 이 검은 부분이 바로 암스트롱이 처음으로 내린 곳이구나. 이렇게 자꾸 지식이 늘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토끼라고 하는데 서양에서는 거울 보는 아가씨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게 서양 여자 머리고요. 여기 손거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마를 펼치고 이렇게 앉은 거죠. 보세요. 허리가 얼마나 가는가. 이게 S라인인데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서양 여자가 확실한 게 여기 코가 굉장히 큽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손거울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문화고 문화 상품이고 콘텐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셨지만 토끼가 왼쪽에 앉아 있다는 걸 이제 아셨죠. 그런데 이걸 잘못 인용하면은 이제 뒤집히면 토끼가 오른쪽에 가서 앉아 있기도 하고, 그러면 보름달을 이용한 광고나 그 예술 작품은 가치가 뚝 떨어지는 겁니다. 뭐 개라고 하게 돼요. 남미 쪽에 가면 이게 커다란 집게 몸체에다가 집게발이 있고 발 하나가 저 뒤에 있는 거죠. 이게 공이니까 잘 잡아야 안 굴러갈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상상력을 동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옆에 다리라는 거죠. 우리 조상들은 이걸 토끼라고 하고 이걸 두꺼비라고 했어요. 또 이게 두꺼비 머리, 이렇게 두꺼비 앞다리.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로부터 그 해, 달, 별에 관심이 많았나 봐요. 어떤 그런 근거가 뭐 어떤 고서나 이런 데 남아 있습니까? 저도 믿기 어려운데요. 네. 그 전 세계 고인돌의 네. 70%가 지금 한반도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어디 방송 나가서는 자신이 없어서 뭐 절반 이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네. 그 우리나라 그러니까 몇천 년 된 고인돌이, 전 세계 고인돌이 다 한반도에 있고, 예. 그 고인돌 중에 상당수는 구멍이 6개나 7개가 이렇게 뚫려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북두칠성이나 남두육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국민이 그 하늘을 숭앙하고 별을 좋아한다는 그 DNA를 가졌다는 것은 네. 이미 몇천 년 전부터 다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 네. 환단고기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좀 나와 있다고 하죠. 그럼 근데 유독 그 많은 역대의 우리의 왕들 중에서 세종대왕께서는 특히 천문학에 관심이 많으셨고, 아까 그 10,000원짜리를 보니까 네. 그때 그 세종대왕 때 만든 것들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이유가 있었나요, 세종대왕? 아마 세종대왕님은 그 천문화폐를 만들면서 들어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늘 네. 10,000원짜리를 지켜오셨으니까. 예. 그런데 사실 이제 오히려 제자리를 찾아가신 것 같고요. 예. 제가 아까 그 칼럼이 이제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네. 뭘 제가 보고 드리는 거냐면, 네. 이제 중국하고 일본을 제치고 바로 제가 설명했던 차세대 전체망원경 25m짜리를 우리가 2019년에 준공하게 됩니다. 네. 2019년. 그때 그래서 그거를 보고 드리는 칼럼입니다. 바로. 이야. 그러셨군요. 예. 그 그러셨. 대왕님 시대 옛날 그 칠정산 내편 외편이라는 국내 고유 책력이 비로소 세종대왕 때 나와요. 네. 네. 그거 못지않은 업적이 저희 그 25m 망원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칼럼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이제 대왕님 시대 천문학만큼 이제 저희가 따라잡았습니다. 그때 와서 꼭 한번 망원경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끝난 칼럼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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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원경 얘기를 하시니까 어떤 망원경을 예. 만들게 되실지 네. 궁금해지는데요. 그 25m 요? 네, 그 예. 25m 망원경은 지금 이제 세계에서 제일 큰 천체 망원경이 대략 지금 10m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6, 7, 8, 9, 10m 망원경 시대를 우리가 놓친 겁니다. 왜냐면 아까 우리나라 제일 큰 건 1.8m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저 원장 시절에 이제 와서 우리가 6m, 7m 만들어봐야 별로 이렇게 주목받을 연구가 없는 거예요. 네, 박사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쓰세요. 예, 그래서 어차피 네. 이 시대는 우리가 놓쳤으니까 네. 다음에 25m, 30m 이 차세대 망원경 시대를 먼저 뛰어들어가자.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 큰 망원경은 한 나라가 소유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여러 나라가 컨소시엄을 갖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신빙성 있는 이제 미국, 호주를 이웃으로 네. 세 나라 그 컨소시엄으로 우리가 이제 25m 망원경 제작에 뛰어들어서 10%가 우리 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망원경이라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네, 그래서 2019년에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고, 네. 당장 우리 이웃인 중국이나 일본이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분야가 우리가 한국이 지금 인류로 가려고 전부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네. 천문은 이제 우리가 명실공히 이제 조금 있으면 아시아 최고 국가가 된다. 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5m라고 하면 뭐 별을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관측이 되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천체라는 건요, 밝은 천체는 멀리 있어도 보이는 거고, 네. 어두운 천체는 가까이 있어도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뭐 우주의 가장자리가 보인다. 뭐 한
거의 200억 광년 정도 떨어진 200억 광년. 예, 이 퀘이사 같은 밝은 천체는 보일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대단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우리가 컨소시엄을 이루어 가지고 10%의 지분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 그 망원경은 어디에 만들어지는 거고 우리가 10%의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나요? 네, 저 좋은 질문입니다. 그 망원경은 칠레 안데스 산맥에 세워집니다. 아, 칠레. 그건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다음에 이제 10% 지분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1년에 365일 중에 36일은 우리 거라는 겁니다. 아, 36일을 쓸 수 있다 우리가 마음대로. 그렇죠. 예, 한마디로. 예. 10%. 그래서 만에 하나 우리 천문학자가 날짜가 남아 돌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문학자가 많지 않아 가지고 그러면 세 놓으면 됩니다. 근데 아마 하루 빌려주는데 제 생각에 한 2억에서 3억 원 정도 받을 거로 봅니다. 예. 그래서 이건 손해가 없는 사업. 천문과학 한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지금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네. 좀 얘기를 들려주시죠. 저는 제가 기관장을 6년을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예산이 작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네. 우리 과학기술 투자도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오히려 투자된 돈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해서 오히려 네, 국민들한테 그게 죄송하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요. 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전혀 투자가 안 이루어지다가 최근 들어서 우리가 동북아의 중국이나 일본 앞지를 정도로 천문학적 투자가 많이 됐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그쪽 길로 가는 거는 이제 그 방향은 정권이나 이런 거에 무관하게 그리 가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 천문학의 또 장점은 굉장히 시간적으로 길게 보고 공간적으로 넓게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수양하기에 따라서는 거의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네. 이 천문학이라는 학문이 저한테는 거의 종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굉장히 마음이 낙관적으로 되고 네. 이렇게 굉장히 마음이 편해져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정말 다시 한번 청소년들에게 네.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 가지고 결정하지 말아라. 예. 그런 얘기 꼭 하고 싶습니다. 예. 네. 천문학을 하면 마음이 편해지다는 말이 네. 별을 보고 있으면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는 박사님을 보면 편해져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해와 달과 별을 연구하시는 박사님께서는 나도 우주인이 되어서 우주에서 좀 더 가까이 보고 싶다라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이소연 박사님처럼 우주인 씨도 어떠신가요? 라는 질문. 우주에 가보고 싶다. 네, 근데 직접 저 별을 가서 보고 가까이. 싶다라는 생각. 저도 어렸을 때야 뭐 네.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었죠. 예, 근데 이제 천문학하고 이 항공 우주하고 좀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 천문학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켓을 만들어서 올리는 것은 공학입니다. 네. 기술이고 네. 천문학은 과학입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그 우리가 발사체라고 합니다. 네. 그 로켓을 만드는 거고 네. 그 발사체 인공위성을 이제 통신위성을 실느냐, 뭘 실느냐, 국방위성을 실느냐 그렇지. 거기에 따라서 네. 거기서 이제 관측위성을 실게 되면 그거는 이제 천문학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아니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이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교 뭐 우주 과학과 하면은 로켓 만들려는 학생들이 거기를 가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주과학과는 천문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네. 그다음에 국민들이 아직도요 대다수 어른 성인들이 천문학이 기상학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천문연구 원장을 할 때 저한테 자꾸 일기예보 안 맞는다고 항의하시고 예. 일기예보가 안 맞는다고. 올해 김장 언제 담그냐고 저보라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기상청 강의 가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기상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 정도는 약과예요. 이제 시골에 가면은 천문 원장입니다. 그러면 그 어르신들이 아이고 박 원장 내 신수 좀 봐주세요 그런다고요. 전 보는 줄 알고. 그래서 아직 국민들이 그 천문학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천문학은 현대 천문학은 물리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리학.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오해를 안 낳기 위해서 가끔 천체 물리학이라는 표현을 좀 씁니다. 그렇죠. 근데 천체 물리학이나 천문학이나 똑같은 겁니다. 사실. 그래요. 자, 오늘 박석재 박사님 모시고 천문학에 대한 아주 정말로 귀중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 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말씀을 정말 더 듣고 싶은데 또 다음 강의가 있으셔서 또 빨리 가셔야 된다 그러셔서 저희들이 여기서 오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즐겁고 유익하셨죠? 네. 박수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